자, 오늘은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해보자. 직권의 변화와 판구조론, 지각변동, 화산활동, 지진, 습곡산맥 형성, 대륙 이동 등의 현상이다. 자, 이때 변동대와 판경계 한번 보자. 화산대, 지진대는 판경계와 대체로 일치한다. 화산대와 지진대가 일치하는 까닭은 화산활동과 지진은 대부분 판경계에서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 판과 요 판이 서로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 경계면에서 화산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지각변동의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다. 에너지원과 직권의 변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되고 축적됐다가 급격히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화산활동, 지진 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지형 변화가 일어난다. 변동대,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다. 변동대에는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다. 화산대는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좁고 긴 띠 모양의 지역이고 지진대는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좁고 긴 띠 모양의 지역이다. 자, 그래서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거의 일치하고요. 대서양 중앙해령, 그 다음에 인도양 쪽,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쪽 이런 쪽이 다 화산대, 지진대예요. 자, 이러한 화산대, 지진대의 특징. 화산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하고요. 주로 대륙 주변부에 띠 모양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진대는 화산대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발생한 곳에 반드시 화산활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태평양 주변에 화산활동,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대서양에서는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화산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태평양에서는요, 자, 이렇게 태평양 주변부에, 대서양에서는 중앙에서, 자,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모두 화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산이 있는 곳에는 지진이 발생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꼭 화산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왜 지진대가 화산대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날까? 화산활동은 지하의 마그마의 높은 압력에 의해 지상으로 분출되는 현상이므로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지각의 진동을 수반하며 지진이 발생해요.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진대가 화산대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나타난다.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태평양 주변을 따라 고리 모양으로 분포하고요. 지구 전체 화산활동의 약 80%가 여기서 일어나서 불의 고리라고 한다. 해령 화산대 지진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해저에 발달한 해령을 따라 분포하고요.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인도네시아 히말라야 지중해를 따라 분포하며 대규모 습곡산맥이 발달돼 있다. 자,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할게요. 판 구조론,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의 상대적 운동으로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다. 일단 대륙판 먼저 봅시다.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남아메리카판이 대륙판입니다. 해양판은 여기가 필리핀판이에요. 그 다음에 태평양판, 자, 여기가 코쿠스판, 여기가 카브리판입니다. 해양판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카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요, 요 카브리판 잘 안 배우고요. 코쿠스판도 잘 안 배웁니다. 그래서 나스카판 정도 외워두고요. 필리핀판, 태평양판. 남극판은 대륙판인데 잘 안 배우니까, 자,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이 정도고요. 혹시나 학교에서 다르면 그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대륙판과 해양판을 다 외워주셔야 돼요. 변동대와 판의 경계, 화산대, 지진대 등의 변동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에 분포하고요. 왜냐하면 화산활동, 지진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판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판의 분포,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됐습니다. 판의 이동, 판은 약 1년에 1에서 10cm 정도 이동하고요. 판마다 이동 속도와 방향이 틀립니다. 판의 경계의 종류, 판의 상대적 이동 방향에 따라서 발산형 경계, 서로 멀어집니다. 수렴형 경계는요, 충돌형과 섭평이 있어. 이거 섭입이다. 섭자로 바꾸세요. 섭입형이다. 자, 조심할 건 수섭충 이렇게 외워야 돼. 수렴형에 충돌형과 섭입형 경계가 있는 거야. 자, 문제 나올 때는 섭입형에 수렴형과 충돌형이 있다.
이러면 엄청나게 헷갈리니까 수섭충 이렇게 외운다. 수섭충. 충돌형은 밀도가 비슷한 두 판이 충돌하면서 대수곡섬이 만들어지는 거고, 서평은 해양판이 밀도가 더 커요. 대륙판보다.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기어 내려가는 거야. 서비평. 보전형 경계는 서로 어긋나는 거. 자, 여기 물이 있는데 판을 올려다 놓고, 나무판을 올려놓고 중앙을 가열하는 거야. 그럼 물이 이렇게 대류하면서 서로 멀어지겠지. 이건 발선형 경계야. 자, 판이 있는데 판을 양쪽에 밀어놓고 양끝을 가열하는 거야. 그러면 물이 이렇게 순환하겠지, 그지? 그러면 서로 충돌해. 이런 구조를 우리가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이 수렴형의 충돌형과 설평이 있는 거야. 자, 대륙판은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입니다. 오타예요. 남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인도오주판. 외워주시고요. 해양판은 필리핀판, 태평양판, 나즈카판 정도만 외워주시고요. 학교에서 추가되면 더 외워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판 외우세요. 위치까지. 판의 구조, 암석권, 지표에서 깊이 100km까지 단단한 부분으로 지각과 상부 멘트를 일부러 포함하고 있다.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 있고요. 각각의 암석권을 우리가 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들이 모이면 그걸 총 암석권이라고 해. 다시 암석권에는 여러 개의 판들이 있다. 그지? 기억해. 연약권, 암석권 아래에 깊이 100에서 400km 부분이고요. 고체고, 자, 부분적으로 용융돼 있어. 그래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상하부 온도 차이에 대류가 일어나고요. 밀도는 연약권이 암석권보다 큽니다. 그래서 연약권 위에 암석권이 떠있는 형태가 되고요. 연약권 위에 암석권이 떠있고요. 밀도는 3.3에서 5.5 정도 감남암질이다.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 상부를 포함하고 있고요. 지각보다 넓은 범위입니다. 자, 암석권이 지각 아니다. 조심해야 돼. 다시 정리하면요. 자, 지구 내부를 보면 앞에서 했지만 지각이 5에서 35km까지야. 그 다음에 멘틀이 2900km까지야. 여기가 멘틀이고, 그 다음에 5100까지가 자, 외핵이고요. 그 다음에 6400까지가 내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판은 어디까지 포함된 거냐면 100km까지야. 그러니까 지각을 뚫고 지나가서 멘틀 상부까지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연약권은요 400km까지예요. 100에서 400. 그러니까 연약권은 멘틀 상부예요. 멘틀이 2900km까지니까 400은 멘틀 상부에 해당된다. 대륙판은요 대륙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인데 화강암질이에요. 해양판은 해양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인데 혐오암질이야. 대륙판이 훨씬 더 두껍고요. 해양판은 얕습니다. 이건 자 나무 토막을 물 위에 띄워놨을 때 높이 솟구친 게 더 깊이 잠긴 거하고 똑같은 원리야. 해양판은 조금 올라왔으니까 조금 내려갔고, 그 다음에 400km까지가 연약권입니다. 그리고 감남암질이고요. 자,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해양지각은 혐오암질, 멘틀은 감남암질. 자, 그러니까 연약권도 감남암질이다. 그리고 연약권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판들이 이렇게 떠 있다. 판의 종류, 판을 구성하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 대륙판과 해양판을 구분합니다. 대륙판은 대륙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 두껍고 밀도가 작다, 화강암질이다. 외워두고요.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판이다. 하나 더 적어두자. 남아메리카판. 해양판은 해양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 얇고요. 밀도가 큽니다. 현무암질. 앞으로 기억할 때 검다 그러면 철 성분이 많다, 금속 성분이 많다, 그래서 밀도가 크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태평양판, 필리핀판, 나스카판이 있다.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다. 연약권의 대류 때문에 그렇다. 자,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 이렇게 해령이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서 판과 판이 멀어지고요. 이 멀어진 판은 다른 판을 만나면, 밀도가 작은 판을 만나면 섭입해서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 하강되게 됩니다. 이때 요 섭입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섭입대. 잘 기억해 놓고요. 자, 멘틀은 아래쪽부터 가열돼서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지면서 상승하고요. 상승한 멘틀은 양옆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냉각돼서 밀도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하강하게 돼요. 대류 발생하고요. 판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잘 그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공부하고 오세요. 자,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을 정리해 줄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쪽에서 이렇게 해령이 형성됩니다. 해령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죠. 그러다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해령이 이렇게 어긋나요. 자, 그리고 해령에서 생성된 지각은 점점점 해령에서 생성된 판은 점점점 멀어집니다. 자, 이 가운데 부분이 V자국, V자 열곡이고요. 이 전체를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발산형 경계. 이 발산형 경계 중에 얘는 해령이라고 해요. 해령. 자, 발산형 경계 해령이다. 다음 판이 여기서 이렇게 생성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생성되니까 이렇게 밀고 가죠. 그러면 이 부분이 서로 어긋나죠. 여기는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한다. 보존형 경계. 그리고 얘의 이름이 변환단층이다. 다음 해양판이 대류판을 만나면서 이렇게 섭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여기를 섭입대라고 합니다. 이 섭입대의 다른 이름이 베니오프대. 베니오프대. 다음 여기가 이렇게 해구가 나타나요.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해구. 다음 자 베니오피드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천발에서 신발 지진이 만들어져요. 천발에서 신발 지진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마그마가 용융돼서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나와서 화산섬이 만들어집니다. 해구와 나란한 화산섬이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얘는요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 중에 섭입형이에요. 이 섭입형이 나타났는데 섭입형 중에 어떤 조합이 나타난 거냐면 해구, 호상열도 조합이 나타난 거야. 다음 판이 밀고 가다가 자 대류판을 만났는데 자 여기서 해구가 만들어지고요. 섭입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습곡섬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역시 수렴형 경계인데 그 중에 섭입형 중에 어떤 조합이 나타난 거야? 그렇지. 해구와 습곡산맥 조합이다. 조합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천발, 중발, 신발 이쪽으로 갈수록 천발에서 신발 지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그마 생성돼서 섭입돼서 그 다음에 화산도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 기억할 건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화산도 만들어지고 호상열도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진도 일어난다. 기억해놔. 다음 밀도가 비슷한 두 판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대류판과 대류판이 충돌하면서 대습곡산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횡압력에 의해서 습곡이나 단층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역단층이 많이 만들어진다. 상반이 위로 올라간 역단층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 주로 만들어지고요. 화산이 있죠. 그죠? 다음 변환단층에서는요. 자, 지진은 있어요. 지진인데 천발 지진이 만들어집니다. 천발 지진. 그 다음에 자, 화산 없어요. 판의 생성도 소멸도 없고요. 보존형 경계고요. 여기는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은 천발부터 중발, 신발까지 만들어지죠. 다음 여기도 지진, 천발에서 신발, 화산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 보고 왔죠? 자, 이 부분 나타나는 지형들 잘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멘틀은 아래쪽부터 가야 되는데 이건 지구 내부의 에너지로 인해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서 그렇다. 판 이동의 원동력, 멘틀 대류가 판 이동의 유일한 동력은 아닙니다. 판 이동의 원동력에는 멘틀 대류, 판 자체에서 발생하는 힘, 이렇게 섭입되면서 이 판이 기울어졌죠? 그러면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이쪽 판이 끌려 나가요. 다음 플룸 구조론입니다. 오타예요. 플룸 구조론에 룸자로 쓰셔야 됩니다. 플룸.
불륜 구조론에 따른 대규모 운동 등이 있는데 이건 지학 1에서 배우니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자, 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유에다가 코코아를 넣고요. 가열하면 우유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대류하죠? 그럼 코코아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밀려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실험한 겁니다. 판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 판의 경계와 종류와 지형, 판의 상대적 운동 방향에 따라 분류하는데 발산형 경계,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고요. 수렴형 경계, 판과 판이 서로 모여드는 경계. 여기에 섭입형과 충돌형이 있다. 다시 수, 섭, 충 이렇게 외운다. 자, 섭입형은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가고요. 밀도가 작은 판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자, 충돌형은 밀도가 비슷한 두 판이 충돌하는 겁니다.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예요. 한번 봅시다. 자, 멘틀들과 상승하면서 여기에 발산형 경계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령이 형성되고 가운데 V자형 열곡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밀고 가다가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밀도가 큰 판이 내려가요. 그러면 해구가 형성되고요. 여기 섭입대가 형성됩니다. 섭입대에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마그마가 형성되고요. 자,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만들어져. 이건 활호자로 해서 활처럼 생겼다. 그래서 호상열도입니다. 다음 여기를 보면요. 해령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판 생성하는 속도가 틀려져요. 그래서 해령이 어긋나 버립니다. 이때 해령에서 이쪽으로 밀고 나가버려요. 판이 생성되면서.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판의 이동방이 같은데 여기는 이동방이 틀리지. 그래서 여기에 변환단층이 만들어져. 서로 어긋나. 그래서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인 변환단층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해령의 중앙부를 우리가 열곡이라고 해요. 열곡. 다음, 자, 섭입대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는 지형이 아까는 섭입대에서 해구와 호상열도 조합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해구와 숙곡산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섭입대를 우리가 베니오프대라고 합니다. 이 베니오프대에서 마그마가 형성돼서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나와서 화산이 만들어진다. 자, 정리해보자. 호상열도, 섬들이 해구와 나란하게 활 모양으로 길게 배열되어 있는 지형. 자, 해구와 나란하게 길게 배열되는 지형. 여기가 호상열도 나타나는 지형. 해구, 깊은 해저 골짜기,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해령은 각 대양의 해저에 위치한 거대한 해저산맥인데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해령. 변환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 판의 이동 속도 차이로 지층이 어긋나면서 끊어진 지형입니다. 산 안드레스 단층.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시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시하고 찍 긋고 이렇게 표시해. 그러면 여기가 해령이야. 여기가 해령이다. 다음, 자, 우리가 변환단층은 요 부분만 변환단층이에요. 얘는 이렇게 밀고 가고요. 얘는 이렇게 밀고 가요. 그래서 같은 방으로 가는 건 변환단층이 아니야. 변환단층은 여기 서로 반대 방으로 가는 거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다음 숙곡산맥,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 지층이 융기돼서 형성된 산맥입니다. 안데산맥, 히말라야산맥, 열곡대, 폭이 좁고 긴 V자 모양의 골짜기인 열곡이 길게 늘어져 있는 거 동아프리카 열곡대. 동아프리카는 대륙판이에요. 그런데 멘틀대류가 상승하는 곳에 대륙판이 형성되면서 서로 이렇게 멀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 형태의 지형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열곡대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발생 깊이에 따른 지진 구분, 천발 지진은 70km까지, 중발은 300km까지, 신발은 300km보다 더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자, 책마다 천발, 중발, 신발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냥 천발하고 신발로 구분하기도 해요. 그건 교과서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천발, 중발, 신발은 다시 0, 70, 300만 기억하면 돼요. 0에서 70까지는 천발, 70에서 300까지는 중발, 300부터 더 깊으면 신발. 해양지각의 나이. 자, 해령에서 멘틀물질이 상승하면서 점점점 밀고 가요. 그러면 여긴 금방 생성된 지각이고요. 밀려나간 요 지층은요, 오래전에 생성된 거야. 그러니까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도 많아지고요. 퇴적물 두께도 두꺼워집니다. 오래됐으니까 퇴적물이 많이 쌓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해령에서 자, 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밀려서 나가면 퇴적층의 두께가 점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아져요. 양쪽으로 갈수록.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제 각 경계들을 체크해 봅시다. 발산형 경계,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입니다. 멘틀들과 상승하는 곳에서 판이 양쪽으로 멀어지는 거고요. 판이 생성되고 멘틀 물질이 상승됩니다. 그러면서 마그마가 생성되고 새로운 판이 계속 생성돼요. 지각 변동은 화산활동 많이 일어나고요. 판이 멀어지고 천반 지진이 주로 생깁니다. 멘틀 물질이 상승되면서 해령이 형성되고요. 가운데 V자형 계곡을 우리가 열곡이라고 한다. 두 판이 멀어지면서 장력이 작용해서 천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요. 이거 고치세요. 정단층입니다. 정단층이 나타날 수 있다. 단층은요, 일단 상반과 하반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끊기고 이렇게 끊길 수가 있어.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경계면에서 공이 튕겨져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공이 튕겨져 나간 쪽이 상반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쪽이 상반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하반, 여기가 하반.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공이 튕겨져 나간 쪽이 상반이다. 얘가 장력을 받으면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 버려요. 이건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다음 양쪽에서 미는 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횡압력. 적어 놓으세요. 횡압력.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상반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건 역단층이야. 역도선수 상반신 위로 들어 올린다 연상하시면 돼요. 상반이 위로 올라간다. 다시 튕겨져 나가는 꽃이 상반. 기억해 놓으세요. 발사하는 경계에서 발달한 지형은 해령 열곡대, 해령 바다에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사하는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멘틀대를 상승하고요. 마그마가 새로운 지관을 형성합니다. 해저 산맥은 해령이 발달하고요.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이 여기에 해당된다. V자형 열곡이 발달한다. 가운데 열곡이 있고요. 멘틀 물질이 상승하고 해양판이 만들어지면서 밀고 나갑니다. 판과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고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 그 다음에 퇴적물 두께 어떻게 된다? 많다.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육지에 발사하는 경계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열곡대 하나의 대륙판이 두 개의 대륙판으로 갈라지는 부분. V자 모양의 열곡이 길게 이어져 있고 열곡대를 형성합니다. 대표적인 게 동아프리카 열곡대. 열곡대 폭이 넓어져 바닷물이 들어오면 새로운 바다가 생성돼요. 그래서 멘틀대를 상승하는 쪽에서 판과판이 멀어지면서 열곡대가 형성되고 홍해가 만들어진다. 이 바닷물 들어오면. 발생 경계의 특징 외우세요. 멘틀대를 상승, 새로운 판 생성, 화산, 천발 지진 주로 발생하고 해령, 열곡대 형성된다. 수렴형 경계,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입니다. 서비평과 충돌형이 있다. 다시 수섭충, 수섭충 외워, 수섭충. 멘틀대를 하악하는 곳에 판이 모이고요. 판과 판이 충돌하거나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으로 들어가서 판이 소멸됩니다. 해고 호상열도 수꽃산맥이 나타나는데 해고 호상열도 조합이나 해고 수꽃산맥 조합이 나타나요. 이거 뒤에서 자세히 할게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요 경계면을 섭입대, 다른 말로 베니 오프대라고 한다.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비스듬하게 밀려 내려가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에서 마찰에 의해 지진이 발생합니다. 드드득 드드득.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천발 지진에서 신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요. 다음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생성돼서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나와서 화산이 만들어져요. 수렴형 경계에 섭입형과 충돌형이 있다. 섭입형은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요. 천발, 중발, 신발 지진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점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요. 그래서 천발부터 신발까지 만들어집니다. 충돌형은 밀도가 비슷한 두 판이 충돌하고 화산 활동 거의 없어. 이거 기억해. 화산 활동 거의 없다. 충돌형은 천발과 중발 지진 만들어진다. 다시 섭입형은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천발부터 신발 지진이 발생하고 판이 섭입하면서 마그마가 생성돼서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화산 활동이 만들어진다. 다시 얘가 이렇게 섭입하게 되면 해구가 만들어져요. 한 6,000m 깊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섭입대가 이쪽에 형성되니까 마그마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호상열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해구가 있고 이 판 밑으로 섭입하면 화산활동도 이쪽에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호상열도가 만들어지고요. 천발부터 신발지진, 이쪽으로 갈수록 천발부터 신발지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섭입되는 판 쪽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밀도가 작은 쪽에서 화산도 나타나고 호산열도 나타나고 지진도 천발, 중발, 신발이 만들어진다. 기억해. 이쪽이야.
다음 충돌한 경계에 두 판이 충돌한 겁니다. 밀도가 비슷해서 충돌하면서 드드득 밀고 나가죠. 그러면 습곡, 횡압력에 의해서 습곡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자 이쪽이 상반이죠. 그러면 상반이 위로 올라갑니다. 횡압력에 의해서 상반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역단층이 만들어진다. 다시 정리하자. 어려우니까 수렴형 경계 섭입형과 충돌형에 있다. 섭입형에 자 해양판이 드류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해구와 숫꽃산맥이 나타나거나 자 해구와 호상열도가 나타나는 지형이 있어. 해구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에 섭입하면서 해구가 발달하고요. 호상열도는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어 호상열도가 발달한다. 숫곡산맥 판이 모여서 지각이 융기하면서 자 숫곡산맥이 발달하는데 대표적인 게 남아메리카 쪽 안데스산맥입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쪽은 해구와 숫곡산맥 조합이 나타나. 그리고 여기 베니오프대에서 천발지부터 신발지진이 만들어집니다. 점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요. 해구,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을 섭입하면서 해구가 발달합니다. 호상열도,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생성돼서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발달한다. 해구 나타났죠? 얘가 섭입하죠? 그러면 천발지진부터 신발지진이 만들어집니다. 이쪽은 천발, 이건 신발지진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밀도가 작은 판 쪽에 호상열도가 만들어져요. 다음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한 경계 숫곡산맥 밀도가 비슷한 두 판이 충돌하면서 두 판 사이에 있던 해저 퇴적증이 양쪽으로 미는 힘, 횡압력에 의해서 융기하면서 거대한 숫곡산맥이 발달한다. 히말라야 산맥. 여기는 자 숫곡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상반이 위로 올라간 역단층이 만들어집니다. 이쪽이 상반이죠. 상반이 위로 올라간 역단층, 횡압력에 의해서. 이런 수렴형 경계의 특징은 멘틀대로 하강하고요. 밀도가 큰 판이 섬유라고 섭입형, 천발에서 신발 지진이 만들어지고요. 화산활동 활발하고요. 충돌형에서는 천발에서 중발 지진까지. 조심해라. 화산활동 없다, 거의 없다. 해구 호산활동, 숫꽃산맥이 형성된다. 보존형 경계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계입니다. 요 판의 이동방이 이쪽인데 요 판의 이동방이 이쪽이어서 서로 어긋나는 거야. 멘틀대로 상승도, 하강도, 판 생성도, 소멸도 없습니다. 판이 잘 보존되고요. 자, 천발지진 자주 발생하고 신발지진 없습니다. 자, 여기는 화산 없어. 조심해야 돼. 화산 없다. 자, 지형은 변환단 식이 발달합니다. 이런 보존형 경계의 특징은 판 생성도, 판 소멸도 없어요. 천발지진 발생하고 변환단층 만들어진다. 자, 해령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요 해령과 요 해령에서 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밀고 나가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변환단층이다. 기억하고요. 자,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기는 해령입니다. 여기 해령이에요. 자, 그러면 해령에서 판이 이렇게 만들어서 밀고 갑니다. 이쪽으로 밀고 가요. 그럼 여기서 변환단층이 만들어진다. 자, 육지에서 나타난 변환단층. 북아메리카 쪽이에요. 이렇게 북아메리카 쪽. 여기 남아메리카고요. 여기 산 안데스 단층이 있어.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서 변환단층이 만들어집니다. 자, 정리합시다. 판 경계와 지각편대의 비교. 발산형은 천발 지진이 있고 신발 지진이 없습니다. 화산활동이 있고요. 수렴형에 섭입형과 충돌형이 있다. 수섭충 기억하고요. 얘는 섭입형은 천발 지진, 신발 지진 다 나타나고 화산도 있어요. 충돌형은 천발 지진 나타나고요. 중발 지진까지 나타나는데 자, 화산활동은 거의 없다. 조심해. 보존형은 천발 지진이 있고 신발도 없고 화산활동 없다. 완벽하게 암기해 놓으세요. 기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화산활동.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상승하면서 화산 부추물이 방출됩니다. 자, 마그마가 지하 깊숙이 있다가 분출하는 거죠. 화산 분출물, 화산가스,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의 기체고요. 용암, 마그마에서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후 남은 고온의 액체, 화산 세설물, 부서진, 분쇄된 물질이란 뜻이야. 화산환기가 제일 크고요.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 고체물질, 화산진이 제일 작다. 화산활동의 영향, 환경, 사회, 경제적,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준다.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읽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대처 방법도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진, 지층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생기는 진동입니다. 지진의 영향, 환경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준다. 자,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읽어보시고요.
대처 방법도 마찬가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화산활동과 지진이 지구 시스템의 각권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화산활동과 지진은 지구 내부 에너지와 물질이 방출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직권의 변화다. 지구 시스템의 다른 권에 영향을 주는데 직권과 직권, 용암, 화산 쇄설류의 흐름으로 지진 등에 의한 지형 변화, 직권과 수권,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해저 지진 등에 의한 지진의 일 발생,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화산 분출물로 의한 기후변화, 직권과 생물권, 생물이 서식지파하게 화산가스로 내린 산성비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다. 자, 판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을 다시 정리합시다. 자, 수렴형 경계의 충돌형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비슷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대수곡섬이 만들어지는 거. 자, 수렴형 경계의 섭입형이에요. 자, 섭입형 중에 해구와 습곡섬이 나타나는 지형입니다. 자,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섭입대가 형성되고 여기에 마그마가 생성되고 여기서 생성된 마그마가 약한 지각의 틈을 뚫고 들어오면서 화산 만들고요. 자, 해구와 습곡산맥 만든다. 자, 또 섭입형입니다. 그러니까 섭입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해구 습곡산맥 조합하고 해구 호산열도 조합. 두 가지 조합이 있다. 여기는 해양판과 해양판 중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해구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호산열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천발지진부터 신발지진, 여기도 천발지진부터 신발지진까지 만들어지고요. 밀도가 작은 판 쪽에 만들어진다. 밀도가 작은 판 쪽에 만들어진다. 오케이. 자, 판 이름 외워보자. 유라시아판, 아프리카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인도 오스트랄판은 대륙판입니다. 자, 여기 필리핀판이에요. 그 다음에 태평양판, 그 다음에 나스카판. 얘는 해양판입니다. 구분해서 외우시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완벽하게 지도하고 매치시켜서 외우셔야 돼요. A 부분 보자. 지금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랄판이 대륙판과 대륙판인데 서로 충돌하는 거야. 그래서 A에서는 히말라야 산맥이 나타나고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랄판이 충돌합니다. 충돌형이고요. 수렴형 경계 중에 충돌형. 천발, 중발지진이 만들어진다. B 지역은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일본 해구, 일본 열도가 나타나고요. 유라시아판 아래로 태평양판이 섭입되는 겁니다. 수렴형 중에 섭입형이다. 천발, 신발 지진 만들어지고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해구, 호산활동 조합이 나타난다. C는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필리핀판 밑으로 태평양판이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제도, 필리핀판 아래로 태평양판이 섭입한다. 천발, 신발 지진,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자, D 부분은 인도 오스트랄판 밑으로 태평양판이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퉁가 해구, 퉁가 제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대륙판이고요. 자, 태평양판, 해양판이 섭입됩니다. 천발, 신발 지진,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자, E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아리사나 해구. 아리사나 해구, 아리사나 열도인데요. 북아메리카판 아래로 태평양판이 기어 들어가는 거야. 북아메리카판 밑으로 태평양판이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여태까지는 해구 호산활동 조합이었는데 이번에는 해구 스코섬의 조합이야. 이건 하나밖에 없어. 바로 여기. 자,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산맥이 형성되는데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나스카판이 기어 들어가는 거야.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나스카판 기어 들어가면서 해구 스코섬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해구 스코섬맥은 여기밖에 없어. 여기. 잘 외워둬야 돼. 천발, 신발 지진,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자, 수렴형 잘 기억해 놓고요. 다시 수렴형에는 충돌형이 있다. 그지? 여기 충돌형. 그 다음에 섭입형이 있는데 섭입형에 해구 호산활동 조합하고 해구 스코섬맥 조합이 있다.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보존형 경계 변환단층인데 자, 여기 잘 기억하세요. 산안드레스 단층.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거야. 태평양판이 이쪽으로 가고 북아메리카판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어긋나는 겁니다. 다음 해령 부근의 변환단층. 여기 보면요. H 여기 있죠. 해령 부근. 어떻게 된 거냐면 진한 게 해령이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변환단층이야. 여기 변환단층 아니다. 이쪽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진한 게 해령이고 여기가 변환단층. 여기 변환단층 아니고. 그러면 해령에서 판이 생성되고 여기도 생성되고 여기도 생성되고 어긋났으니까 여기가 반대 방향. 그러니까 여기가 변환단층이다.
자, 그래서 변환단층은 두 개만 외우면 돼요. 여기 산안드레스 단층하고 해령 변환단층. 발사는 경계에 해령 열곡대가 존재하는데 I 동태평양 해령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진하게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가 해령이니까 여기서 판이 생성됩니다. 태평양판과 나스카판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고요. 태평양판과 나스카판 갈라지는 쪽. 자, 그래서 얘는 천발 지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아까 보존의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화산 없어? 기억해? 보존은 화산 없다. 다음 제2 대서양 중앙해령 여기입니다. 제2 대서양 중앙해령 역시 중앙해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판이 생성돼서 이동이 갑니다. K 아이슬란드 열곡대. 자, K 이쪽이죠. 다음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는 육지에서 나타나는 열곡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이 멀어집니다. 자, 다 천발 화산활동 일어난다. 자, 이 부분을 지도에서 보고서 이 부분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 부분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거나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거나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거나 여기를 잘라서 보여주거나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를 자르거나. 그래서 너희들 볼 때 이것만 보고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여기 보면 얘는 어디를 잘랐냐면 동아프리카 여기를 자른 거야. 그렇지? 얘는 어디를 자르는 거냐면 여기를 잘라서 보여준 거야. 이렇게 잘라서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 부분 체크 잘해. 자, 여기도 어딜 잘랐니? 그렇지. 여기 잘랐지, 그지? 이렇게 체크해주면 된다. 자, 선생님이 다 정리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